자,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자, 이제 벡터 1장 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선형대 수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수학 과목의 하나로 현재 실제 이용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연구도 가장 활발한 그런 수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누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 또 컴퓨테이셔널 매스매틱스 등의 지금 이 시대를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가 지금 21세기를 리드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이 선형대 수학 그리고 누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입니다. 자,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벡터와 그 성질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형대 수학의 기본 원리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갈 것입니다. 크기와 방향 모두를 가진 오브젝트를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N차원 벡터는 유전학이나 경제학 또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장에서 우선 3차원 공간에서 이러한 벡터들이 갖는 기본 성질들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N차원 공간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 공학과 수학에서의 벡터, 1장 2절 내적과 직교, 그리고 1장 3절 직선과 평면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이버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미리 제공했으니까 이 주소에서 아까 알려준 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그 주소에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어가 제공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예제에 대한 명령어가 제공되어 있는 거고 풀이 과정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이 코드에서 요 행렬을 바꾸고 또 벡터를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조건을 바꿔서 계수를 바꾸고 해서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뒤에 가면은 좀 더 복잡한 내용을 가르쳐 줄게요. 자, 1장 1절 벡터. 우리들이 일상 사용하는 물리적인 양 중에는 길이, 또 넓이, 또 질량, 온도와 같이 그 양의 크기만 주어지면 그 네이처를 완전히 표시하는 스칼라가 있고 힘이나 속도, 위치, 이동 같이 이 크기뿐만 아니라 이 방향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여기에 이 유튜브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1장 참고하시면 될 텐데 오늘은 사이버랩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가르쳐 줄게요. 먼저 1장 여기 보면 선형대 수학 정의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미널로지에서 물론 지금은 위키가 있어서 다 볼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만들 때는 위키가 없을 때라서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가 개념이 불분명할 때는 그냥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 이 정의집을 활용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위키가 워낙 잘 돼 있고 한국에서도 네이버 수학 사전을 지금 대한수학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네이버가 대한수학회에 적지 않을 돈을 줘서 이제 한글 수학 인포메이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영어 설명도 있고 국제어 강의를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드 코스들에 대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아까 공학 수학을 이미 듣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시어리 프루프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1장 1절 시작하죠. 1장 1절에 처음, 여기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 Early History of Linear Algebra에서 읽은 메비우스가 여기 소개되어 있죠. 클릭하면 메비우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선 이제 스칼라, 길이, 넓이, 질량, 온도, 크기만 주어지면 완전히 표시되는 양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벡터는
속도나 위치 이동, 힘 가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유형 성분이므로 특히 2차원이나 3차원 공간 벡터는 이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2차원이나 3차원 벡터는 화살표로 가능하죠. 4차원, 5차원은 이제 표현하는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거고요. 자, 이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서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합니다.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은 0벡터. 그러니까 그 원점이 바로 0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벡터는 물리학에서는 운동 법칙은 물론 속도와 가속도, 힘 등을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물리학에서 벡터들의 모임은 바로 힘의 구성을 나타내고 이 물리학적 힘의 구성은 전자기장 등의 다양한 벡터들의 공간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이제 이게 아까 봤듯이 벡터 필드 아까 그 세이지에서 보여준 것이 이걸 2차원일 때 그려진 거고 이게 3차원일 때 세이지 그린 것들입니다. 자, 그럼 그 벡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갖고 수학을 해야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먼저 벡터들 사이의 합, x 플러스 y, 덧셈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x 벡터고 이게 y 벡터라 그러면 x 플러스 y는 그 x, y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요 대각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스칼라배, 벡터에다 상수배 해주는 것은 이런 벡터가 있으면 포지티브 상수배를 해주면 이쪽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네거티브 상수배를 해주면 반대쪽 방향으로 크기가 늘어들고 줄어든다. 그렇게 정의됐습니다. 평면 벡터. 자, 이제 평면 벡터. R2에서의 평면 벡터. 이거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종이 위에서의 이 평면 벡터 x1, x2 이런 오더드 페어를 이 평면 벡터라고 하고 표시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x축에서는 x1, y축에서 x2에 있는 점을 이제 코디네이트 벡터로 표시하는데 그걸 평면 벡터라고 벡터 인 더 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요때 이 x1, x2를 컴포넌트 x 벡터 x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는 엔트리라고도 하고요. 두 벡터가 같다고 하는 것은 요 각각의 성분, 각각의 컴포넌트가 같을 때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같아야 됩니다.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두 벡터의 이 크기가 같고 그리고 그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일치할 때. 시작점이 원점이 아닌 벡터를 다룰 경우에는 P, x1, x2를 시작점, Q, y1, y2를 끝점으로 갖는 유형 성분은 다음과 같은 성분을 갖는 벡터가 되는데 이 PQ는 P에서 Q로 가는 벡터는 이게 원점에서 요 Q 프라임으로 가는 벡터하고 같은 벡터입니다. 즉 벡터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는 벡터로 그 크기와 방향만 있으면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같은 벡터로 여겨지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가는 벡터.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어느 만한 힘으로 어느 만큼 길이를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이만큼 민다 하는 그런 의미로 어쨌든 벡터 그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벡터가 있으면 그걸 이동시켜서 원점에서의 그 벡터로 언제나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벡터들이 4개가 있을 때 요 4개 사이에 요 OQ 또 P1, Q1, P2, Q2 요 O가 원점이죠. 를 성분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OQ 벡터는 이제 Q는 여기 0에서 2, 3으로 가는 거니까 0 이제 2, 3으로 표시할 수 있고 P1에서 P2로 가는 것은 P1에서 P2로 가는 것은 여기서 이걸 빼서 2-0 또 3-4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 벡터 여기 2, 3, 2, 3, 2, 3 이게 다 같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로 여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OQ 벡터나 P1, Q1 벡터나 벡터 P2, Q2가 다 같은 벡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벡터의 스칼라배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데피니션을 벡터 에디션을 x 플러스 y는 이렇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R2 안에서 모든 성분이 0인 벡터, 이게 0인 벡터를 이제 0벡터 또는 원점이라고 하고 요 볼드 제로로 표시합니다.
또 x라는 벡터가 주어지면 그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라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것을 x에 대한 의무 벡터, 네거티브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x가 1, 2, y가 마이너스 2, 4일 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를 한번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코드가 보이는데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만약에 이걸 바꿔줘서 뭐 다른 벡터에서 다른 벡터로 가는 이런 거 구하라 그래도 바로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뭐 단순 계산이니까. 근데 이 단순 계산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2차원일 때 코드가 되면 3차원, 5차원, 100차원일 때 굉장히 큰 사이즈도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처음에 작은 사이즈의 이 알고리즘을 2차원, 3차일 때 모든 시어리들, 데피니션 그리고 알고리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이즈의 그 문제들을 많이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죠. 2차원은 다 복습을 했으니까 3차원 공간 벡터는 다음과 같이 그 R3에서 이렇게 오더드 트리플이라고 하죠. 순서조, 세실수의 순서조. 오더드 트리플을 벡터 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표시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1, x2, x3를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 벡터들 사이의 상등은 똑같이 컴포넌트가 다 똑같으면 같은 벡터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 벡터들의 그러면 상등을 비교해 보면 같은 식으로 OQ1, OQ 또 P1Q1, P2Q2를 요 세 개의 벡터들을 가지고 구해 보면 다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과 같이 다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벡터 합 스칼라 합들을 같은 식으로 이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R2와 같은 식으로 R3에 대해서 정의하고 0벡터, R3에서의 0벡터도 같은 식으로 R3에서의 X에 대한 네거티브 벡터도 같은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 접하는 거죠. N차원 벡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N개의 오더드 트리플, N 오더드 트리플, X1, X2, XN. 이것을 N차원 벡터, N 디멘셔널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이 N차원에서의 벡터, N차원에 있는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같은 겁니다. 사이즈도 물론 같아야 되고. RN이니까 XI가 N개 있고 YI도 N개 있죠? 개수가 같고 각각이 같으면. 그 N차원 벡터들 사이에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0벡터와 네거티브 벡터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그 다음 N차원에서의 벡터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실제로 계산해보라 그러면 이런 두 벡터가 주면 더해주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4지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4 바로 계산이 나오죠. 같은 식으로 여기서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뭐 뭐 준다고 하더라도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요새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CT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코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국에서 코드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필수 과목으로 도입이 돼서 한다는 그런 신문 광고 신문들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손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 줘서 A에다가 B를 더하라.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봐라. 하는 식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N차원에서의 벡터 성질들이 이렇습니다. 자, 이미 다 2차원, 3차원 벡터 때 배운 성질들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이죠. 단지 차원만 높아진 겁니다. 벡터가 덧셈에 대해서 커뮤테이티브, 가환이고 어소시티브하고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에 대해서 0벡터는 더해도 변화가 없고 음벡터를 네거티브 벡터하고 원래 벡터를 더하면 0벡터가 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분배 법칙이 이 세 가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벡터에다 1을 곱해주면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한 그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그런 셈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벡터에도 0을 스칼라 0을 곱해주면 0 벡터가 된다. 요건 스칼라입니다. 요건 벡터고 요건 볼드로 쓰여져 있죠.
요거는 스칼라 0이고 요거는 벡터 볼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도 어떤 0벡터에는 어떤 스칼라, 어떤 상수를 곱해줘도 다 0이다. 그리고 벡터에 마이너스를 배해주면 그것이 네거티브 벡터, x에 대한 네거티브 벡터하고 똑같다. 자, 그리고 Q&A에서도 학생들이 질문했었는데 그 벡터들 1차 이게 벡터들이 서로가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있으면 그것하고 무슨 평면하고 이제 1장 3절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평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때 어떤 학생이 질문에 답을 해줬죠. 그 두 벡터가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벡터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전체 그 평면 안에 있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답을 잘 줬는데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게 벡터들이 Rn 안에 K개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그 K개의 벡터들에다가 앞에 상수배에서 더해준 벡터를 X라고. 그러니까 이 VI들의 이런 식으로 모은 벡터를 X라고 한다면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VI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곱이나 세제곱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상수를 그냥 그 주어진 벡터에 상수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상수를 곱해서 더해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계산이지. 가장 간단한. 벡터 에디션을 배웠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배웠죠. 그 두 가지만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먼저 스팬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1차 결합. 자, 그러면 임의의 벡터, 그러니까 벡터 하나를 이렇게, 벡터 3개를 이렇게 주고, 그 3개의 벡터에 대한 2a-3b 플러스 c를 한번 구해봐라. 하면 a를 이렇게 주고, b를 이렇게 주고, c를 이렇게 줬을 때, 그 벡터가 2a-3b 플러스 c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숫자를 한번 바꿔주면, 여기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복잡한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언제나 1차 결합을 구할 수가 있죠. 하나 1차 결합을. 이게 3차원일 때, 4차원일 때 있지만은 4차원이라 7차원, 8차원도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1차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죠. 손으로 하는 거는 사이즈가 커지면 복잡해서 힘들어지지만 이렇게 되면 벡터를 100개를 주고 그 100개에 대해서 다양한 1차 결합을 만들려고 해도 그냥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산도 할 줄 아니까. 자, 이게 1장 1절입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 1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1장 2절로 넘어가죠. 1장 2절, 내적과 직교. 자, 이 절에서는 Rn에 대한 벡터의 크기, 또 디스턴스, 거리, 그리고 사이각, 벡터 사이의 각, 또 평행성과 직교성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내용은 동영상 강의 이 주소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장 2절 내적과 직교로 가죠. 자, 여기 코시하고 슈와르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2절에서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Rn 안에 있는 벡터의 노름을 소개했죠. 노름을. 다음과 같이. 자, 노름을 X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각각의 XI들의 제곱에 1차 결합 제곱을 더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제곱을 더해서. 이거를 노름, 크기, 우리말로는 이제, 노름이라고도 하고, 크기라고도 하는데, 크기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노름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또, 영어로 노름, 랭스, 매그니튜드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데, 우리는 노름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노름은 사실 이제 n차원 공간에서는 이 원점에서 그 벡터의 그 끝점까지의 그 디스턴스,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하고 Y란 두 벡터가 있다면 이 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X-Y란 벡터의 노름이 되겠죠. 요게 X-Y의 노름이 바로 X하고 Y란 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들을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 그러면 그 두 벡터의 노름. 손으로 계산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차를 구해서 그것도 계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그걸 실제로 한번 코드로 해보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냥 명령어는 A의 노름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A의 노름이 구해지고 B의 노름을 구해라. 그러면 B의 노름이 구해지는 겁니다. 또 A-B란 벡터의 노름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3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5차원 벡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5차원 벡터. 이 100차원 벡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5차원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노름 벡터의 그 노름과 디스턴스를 구해라 그렇게 구해집니다. 이게 100차원이어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게 이거를 100차원일 때 또는 1000차원일 때 이걸 불러올 때 타입 치는 건 귀찮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거를 다른 엑셀 데이터 같은 데다가 놔두고 웹에다가 놔두고 그거를 끌어오면 저절로 주르륵 불러와서 여기에서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노름과 디스턴스 구해줄 수 있죠. 그럼 코드를 하나만 짜놓으면 그러면 아무 계산이나 언제나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너 프로덕트 내적. X란 벡터라 Y란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두 개 벡터의 이제 말하자면 벡터 사이의 곱입니다. 실수 사이의 곱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었죠. 이거는 이제 벡터 사이의 곱셈입니다. 벡터 사이의 곱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너 프로덕트예요. 내적 인너 프로덕트. 이걸 특히 이 인너 프로덕트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것은 그 인너 프로덕트의 한 스페셜 케이스예요, 아주. 그걸 우리가 그래서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데피니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RN이라는 유클리드의 공간에서의 그 인너 프로덕트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돗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공대에서는. 자, 이렇게 X와의 덧 프로덕트, 또 이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는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걸로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X하고 X, 그 인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XN 제곱이 되니까 이게 노름의 제곱 스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X하고 X의 프로덕트는, 인너 프로덕트는 노름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미에 이렇게 두 벡터를 주고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그러면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뭐 등등. 이 두 개 벡터를 주고 이 두 개 벡터 A에다가 A와 B의 사이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는 게 명령어가 이겁니다. 이게 다 파이썬 언어입니다. 지금 MIT 대학에서 2년 전, 3년 전부터 그 C 언어를 전혀 안 가르칩니다. 다 폐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파이썬만 가르칩니다. 다른 학교도 다 이제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C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쓰게 될 겁니다. 이게 파이썬 언어입니다. 세이지 언어가 기본적으로 다. 어쨌든 이렇게 명령을 주면 인너 프로덕트가 구해집니다. 이 벡터를 바꿔주면 어떤 벡터에 대해서도 인너 프로덕트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여기 체육과 학생 어디 있어요? 스포츠과학부 안 왔어? 체육과학부 학생 내가 2명을 알죠. 김동민 군 검도부, 이성하 군 야구부, 이 강의 듣고 내 방으로 즉시 달려오기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 못할 겁니다. 자, 내적의 성질. RN의 벡터 XYG와 스칼라 K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내적의 성질이에요. 인너 프로덕트, X와 X의 인너 프로덕트는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다. 만약에 내적이 0이면 X가 0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0이 되려면 X도 제곱이 되고 Y도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XY의 내적하고 YX의 내적이 같죠. 그렇죠? X1 Y1 더하기 X2하고 거꾸로. 자, 이게 실수가 가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X 플러스 Y의 와 G의 인너 프로덕트는 각각 X와 G의 인너 프로덕트 Y하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또 스칼라에 대한 이런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죠.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단순 계산이니까 여기서 증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XYG를 X1, X2에서 XN이라고 놓고 Y1, Y2, YN이라고 놓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풀어서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성질, 이 내적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엄청난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을 구하게 됩니다.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XY의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값은 X의 노름과 Y의 노름 곱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퀄일 때는 X, Y가 서로 평행인 벡터여야 된다는 거죠.
즉 실수 배인. 자, 이 두 개로부터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냐면 요거를 1로 나눌 수 있죠. 이거를 1로 나눌 수 있죠. 요 노름을 1로 나눌 수 있죠. 나누고 요 절대값을 베끼면 요 노름을 나눴을 때 1만 남죠. 요 절대값을 바꾸면 요 고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죠. 근데 그 코사인 함수가 0과 1 사이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모든 값을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세타 값에는 요 x 닷 y over x 노름 닷 곱하기 y 노름하고 같은 세타가 언제나 존재하죠. 그 세타를 우리는 이 두 벡터의 앵글, 사이각이라고 합니다. 각이. 근데 이 사이각이란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앵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각.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이 두 벡터가 사이각을 생각할 수 있지만 행렬 두 개, 행렬도 벡터라고 그랬죠. 두 행렬 사이의 사이각 생각하기 어렵죠. 또 연속함수도 벡터라고 그랬죠. 연속함수도 인너 프로덕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연속함수 두 개 사이에 또 세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앵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개념하고 일치되죠. 그게 자, 직교와 평행. x 닷 y 이퀄 0일 때 x와 y는 서로 직교한다. 적당한 실수 k에 대하여 x 이퀄 ky인 경우에 x는 y와 평행하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인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소리는 직교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스칼라배로 표현된 데는 한 벡터에서 상수배에서 다른 벡터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평행하면 위치를 옮길 수 있잖아요. 두 벡터가 평행하면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벡터의 상수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 직교 벡터, 정규 벡터. 이 크기가 1인 이런 벡터를 노름이 1인 벡터를 단위 유니트 벡터라고 하고, x, y가 서로 직교하면 그러면 두 벡터는 올소고날하다 그래요. 또 올소고날하면서 각각이 유니트 벡터이면 그러면 10, 01 같이 XY 축에서 10, 01 같이 그런 벡터들은 서로 직교하죠. 그리고 각각의 길이가 단위가 매그니튜드가 1이죠. 노름이 1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두 개는 정규 직교 벡터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규 벡터 그 기본 단위 벡터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RN에서의 그 정규 직교 벡터의 예를 요 기본 단위 벡터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 E1, E2, EN 요런 벡터들, 그러니까 10, 01이 확장된 개념이죠. 이런 벡터들은 다 단위 여기 크기가 다 1이죠. 그리고 서로 내적 구하면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직교죠. 그러니까 이런 이 벡터들이 바로 기본 단위 벡터. 그래서 이게 정규 직교 벡터인데 이 정규 직교 벡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이 기본 단위 벡터,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n 안에는 임의의 벡터는 요 기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언제나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개념이 3차원 공간에서 쓰이는 게 뭐예요? 그게 RGB 컬러, 레드, 그린, 블루 컬러가 모든 컬러를 RGB 3개의 1차 결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름 이름 벡터,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삼각부등식. 그래서 이게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런 삼각부등식이 성립하는 이 코시-슈왈츠 부등식의 증명은 노름을 이용해 증명합니다. 여기서는 노름을 증명해서 노름이니까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활용하죠. 여기에 코시-슈왈츠 부등식, 그러니까 여기서 요 인너 프로덕트보다는 요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리고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보다는 요게 같거나 크니까, 근데 요 값은 이렇게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코시-슈왈츠 부등식으로부터 이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삼각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각 부등식.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개의 벡터를 주고 이게 삼각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 두 개의 벡터를 주면 그 두 개의 벡터의 노름을 구하고 각각의 벡터의 노름을 구해서
이 삼각부등식에 적용시켜 보면 명확하게 삼각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요 2장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1장 3절 직선과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 있는데 이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늦게 수강 신청한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예습할 시간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